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재고원, 생산외주, 기준 생산 계획 생성과 구매 관리에 있는 MRP 생성입니다. 우선 MRP 생성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외주에 있는 기준 생산 계획 생성 메뉴를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이 생산 계획 생성이란 이카운트 상에 입력된 주문서와 매출 계획 등을 고려해서 우리 회사가 생산해야 하는 수량을 일자별로 자동 계산해주는 메뉴입니다. 즉, 언제, 몇 개씩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 생산 계획을 생성하면 제품의 조달기간 및 안전재고 그리고 회사의 휴일이 반영된 계획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 생산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 일자는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일자를 넣어주시고 생산 계획에 반영할 기준 대상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계획 기간인데요. 주문서의 납기일과 매출 계획에 예상 매출일이 포함되게 선택하고 생성하면 품목의 조달 기간을 차감하여 생산 계획 일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계획 기간은 현재 일자 이전으로는 생성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조달 기간은 우리가 품목 등록 시에 품목별로 지정한 조달 기간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기준은 안전재고와 휴일이 있는데요. 생산 계획 시 품목의 안전재고 및 회사의 휴일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울 거라면 적용해 주시고 이후에 MRP 생성에도 그대로 적용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준 생산 계획 생성을 통해 생성한 생산 계획일과 납기일 사이에 휴일이 존재하면 해당 휴일을 제외하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회사의 휴일 설정은 상단의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사용 방법 설정에서 공통 탭으로 들어간 후 중간에 보면 휴일 관리 캘린더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 버튼을 클릭해 우리 회사의 휴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값을 입력하고 나서 저장하면 화면상에 기준 생산 계획 생성 라인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주문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화면에서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야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해당 생산 계획 기간 동안 생산해야 하는 주문서 및 매출 계획 수량만큼 재고가 있는 상태라면 생산 계획은 생성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생산이 필요한 수량에 대해서만 생산 계획이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문서를 기준으로 입력했는데요. 제가 주문서를 미리 저장해 놨는데 해당하는 포장김치는 100개를 19일까지 납기해야 한다고 주문서를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조달 기간은 이틀이라고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기준 생산 계획을 생성하게 되면 해당 제품은 전일 재고가 15개가 있기 때문에 85개가 추가 생성되어야 하고 이 생산되어야 되는 날짜는 17일에 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납기일은 19일이지만 조달 기간을 이틀을 차감해서 17일에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신다면 좌측에 체크하고 하단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원하는 수량을 넣고 저장하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저장한 이후에 다시 리스트로 돌아가서 생성의 재생성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기존 내역으로 다시 돌아가니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준 생산 계획 리스트에서 우측 상단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품목 설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품목 설정은 우리 회사가 기준 생산 계획을 생성할 때 어떤 품목과 어떤 품목 계층을 제한해 둘 건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기준 생산 계획이 생성됐다면 해당 기준 생산 계획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발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MRP 생성이 가능하겠습니다.
MRP 생성에 들어오면 이 MRP 생성은 해당 발주 계획에 따른 발주를 즉시 입력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MRP 생성 시에 단계에 따라 반제품 또는 원부자재의 조달 기간 및 회사의 휴일이 반영된 그 여부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조건에 따라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단의 신규 버튼을 누르신 다음 MRP 생성에 반영할 기준 생산 계획 일자를 설정하고 MRP 생성 일자를 지정하신 다음 산출 기간, 즉 기준 생산 계획 일자 내에 MRP 산출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출 시 미입고나 안전재고, 최소 구매 단위를 적용해 MRP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조달 기간을 선택하면 MRP에 반제품의 조달 기간이 반영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저장하시면 화면상에 MRP 생성이 나타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성 버튼을 눌러주셔야 마무리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때 BOM 버전을 선택해서 생성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BOM 버전을 클릭해서 BOM 버전을 선택하실 수 있고 원하는 버전으로 필요한 원부자재를 계산하니 해당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나면 화면이 나타나는데 상단에 있는 날짜는 반제품의 조달 기간까지 감안해서 나타나는 일자입니다. 즉, 우리의 완제품은 7월 17일에 생산을 해야 하는데 반제품 조달 기간이 4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4일 전인 7월 13일까지 해당 원부자재를 입고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MRP로 발주 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발주서를 작성하게 되면 7월 13일까지 납기를 받아야 하는 발주건이 작성되겠고요. 여기서 각 항목을 살펴보면 전일 재고가 나타나고 총 소요량에는 BOM 기준대로 필요한 수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입고 예정량은 해당 산출 기간 내에 납기 일자가 포함된 발주서가 있다면 그 해당 수량을 불러오고 예상 재고는 전일 재고 빼기 총 소요량 더하기 입고 예정량이 되겠습니다. 안전재고는 우리가 품목 등록 시에 설정한 안전재고 수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필요 수량은 안전재고 빼기 예상재고입니다. 계획 입고량은 필요 수량은 충분하지만 우리가 발주할 때는 최소 구매 단위까지 반영하겠다고 체크했다면 계획 입고량, 최소 구매 단위까지 반영된 필요 입고 수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MRP에 따른 발주 계획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주 계획을 조회해 보면 원재료, 부재료를 발주를 내야 한다는 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정하신다면 좌측에 체크하고 하단의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발주 계획을 갖고 발주서로 바로 작성하는 게 가능한데요. 화면에서 발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내용으로 각각 납기일자별, 날짜별 납기일자로 품목을 발주내실 수 있고요. 체크하고 하단에 있는 발주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입고되는 창고를 지정하신 다음 저장하시면 발주서가 자동 생성되겠습니다.